의대, 치대, 약대가 이게 내 학생부 갖고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가 2,000명 증원이 되다 보니까 치대나 약대를 생각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의대도 지원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의대, 치대, 약대가 이게 내 학생부 갖고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이나 서울대학교가 이제 서울대 정책 포럼에서 서류평가 개편 방향하면서 교과 역량을 강조를 했죠. 그럼 이런 교과 역량 평가 방향에서도 과연 의대, 치대, 약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갖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의대, 치대, 의대, 약대, 치대, 약대 이렇게 합격한 다수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사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이런 학생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학생부의 어떤 진로 활동이나 그 다음에 어떤 세특 사례를 갖다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대학교 신입생 선발 기준, 서류평가 교과 역량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 선발을 위한 대입 제도를 마련한다. 그래서 하나가 창의 문제 해결력이고 두 번째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검증하는 미래형 대입 전형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의 심학습환 과정을 갖다 검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류평가가 서울대의 선도적인 서류평가 전문성을 활용, 종합역량 평가를 명료화하고 고교 교육과정 교과 역량 중심 평가를 재편하겠다. 그래서 내신 위주 평가라는 오해에서 탈피, 역량 중심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 필요하다. 내신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다 검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학생부 평가, 서류 평가 방향은 학생의 실질적 대학 수학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교과 역량 중심의 종합 역량 평가를 명료화한다. 그래서 종합사고 역량과 창의탐구 역량을 갖다 평가 항목이고 교과목별 교과 역량 도달 수준을 확인하여 대학 학업을 위한 종합 역량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고교 생활에서 학생이 성취한 각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교과 역량을 평가하여 대학 학업을 위한 준비도를 검증하겠다. 그래서 대학 학업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별 선택 과목 이수 내역과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등 그래서 모집 단위 기초학업 역량을 위한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내역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한다. 이렇게 해서 너 무슨 과목 이수했고 깊이 있는 학습은 뭐였니? 그래서 네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 학업을 따라갈 수 있니? 이거를 갖다 검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휴브레인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1.4등급이 서울대 약대도 붙고 단국대 의예과도 합격을 했어요. 1.5등급은 서울대 치대 붙었고 중앙대 의대에 합격을 했고요. 1.8등급은 서울대 치대와 한양대 의예과를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2.4등급인 학생은 서울대 치대와 연대 치대, 가천대 의예과를 합격을 했고 2.7등급인 학생은 가천대 의예과와 아주대 약학과를 합격을 했죠. 2.8등급은 가천대 의예과와 경희대 치의학과를 합격을 했고 2.9등급은 서울대 치의학과와 인하대 의예과를 붙었고 3.4등급인 학생은 대전대 한의학과와 중앙대 약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예과 및 본과 1학년 교육과정을 보면 저렇게 미생물학, 생화학, 생리학, 면역학, 병리학, 양리학, 의학, 통계학,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발생학, 유기화학, 분자세포 생물학이에요. 그러니까 예과 및 본과 1학년이 가리키는 교육과정이 거의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본적인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주로 의예였지만 내가 그 다음에 치의였지만 내가 약대였지만 이런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그 다음에 이런 데에서 가리키는 예과 및 본과 이런 교육과정을 깊게 공부해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통해서 네가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니?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목에 대한 관심 있는 주제와 배경이 되는 배경 지식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아까 교과역량 평가에도 뭐였죠? 대학 수학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미생물학, 생화학, 물론 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탐구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얼마나 깊이 있게 학습을 했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서류평가 방향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탐구 방향과는 관련이 없이 충분히 이제 뭐 서울대 치대나 서울대 약대나 서울대 의대나 이렇게 의대 치대 약대를 갖다 이렇게 이제 뭐 지원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활동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진로 독서 발표 활동에서 생명과학 시간에 읽었던 전공도서 쿠비 면역학을 참고하여 뭐가 나오죠? 전공도서 쿠비 면역학을 갖다 공부한 게 나오죠. 장내 면역계에 관련 내용 중 체내 미생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됨. 내 속에 미생물이 너무도 많아를 읽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 및 치료 기술을 주제로 발표함. 먼저 여러 장기 중에서도 대장에 집중해 자료를 활용해 동서양의 식습관을 통한 장내 미생물 조성을 비교 분석하고 서구식 식단으로 유해한 장내 미생물의 증식으로 장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되는 항생제 오남용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질병을 유발함을 깨달음. 이후 장외에 미생물의 군주체가 많은 구강에 대해 알아보고자 관련 전공서적을 활용해 구강질환의 대표적 원인균은 등임을 조사하고 이러한 미생물이 청소년에게 흔한 충치, 치주염 등의 감염질환 영향을 끼침을 발표한. 이 친구가 경희대 치대를 갔고 그 다음에 가천대 의예과에도 1차 붙었어요. 그 49.2대 1이었잖아요. 그죠? 경쟁률이 얼마냐? 982명제, 80명제 뽑는데 그 안에 그 의대도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구강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구강 내용이 이 친구들은 꽤 많았거든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천대 의예과에서 합격을 한 전혀 문제가 없었죠. 왜?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쿠비 면역학 읽고 면역을 공부하고 미생물학을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세요. 다 드림 토크 콘서트에서 생명과학원에서 항상성을 배우면 뉴런도 체내 상태에 따라 반응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일반 생물학 등의 전공 자료를 찾아보면 뭐가 나오죠? 항상 일반 생물학과 같은 것이 이제 고교와 대학 연계교육과정, 예과교육과정을 공부한 과정에 나오죠. 신경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 발표함.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생물학적 기전을 상세히 탐구하며 환경 스트레스에 따른 생물의 신경 반응 속도를 검증하고자 조작 변이로 낙지의 상태, 종속 변이로 상태에 따른 신경 반응 속도의 변화를 설정하고 스트레스 및 환경 인자로 인한 생물 상태의 변화에 대한 신경 반응 속도를 비교하여 제시함. 기절 낙지의 경우 스트레스를 주는 횟수를 늘려도 크게 반응 시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의 손상 이후 말초신경만 작용하기에 자극을 주어도 반응 시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어 인간도 기절한 상태에서 척수 반사 등이 유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탐구 계획을 발표한. 어떻죠? 내가 일반 생물학대의 전공 서적을 갖다 공부한 과정과 함께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비교하여 제시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문제 해결력이나 나타나 있는 이런 학생부 갖고 다 치대나 의대나 다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학습이다 말씀드렸죠. 또 미적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이나 생명과학에서 필요한 미적분에 대한 탐구를 진행함으로써 과학적 계산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함.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자가 면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참고문헌을 통해 자가 면역 모델의 선형 근사를 구하는 과정을 연구하여 평형점에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 자가 면역 질환의 근사식 구성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교과 본연의 것을 깊이 있게 해라. 그러니까 진로를 갖다 교과랑 연결시켜도 돼요. 그런데 뭐가 나타난다? 교과 역량에 깊이 있는 역량이 먼저 나타내야 되죠.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죠? 미분적분학을 참고하여, 이게 대학 미적분학이죠. 참고하여 모델링에 사용된 매개 변수, 3변수 함수의 개념과 의미, 나아가 벡터 함수의 미분의 개념을 연구함. 또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미분방정식의 정의와 해결 방법을 이해하였으며 미분방정식을 구성하고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니까 뭐냐면 수치 해석법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치 해석법을 갖다 공부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그래서 이제 대학 미적분학과 수치 해석법에 대한 것을 갖다 공부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했다?
토대로 세포 수준에서 자가 면역 모델을 조사하며 T림프구 세포의 생산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조사함. 나아가 비선형 ODE의 시스템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평형점을 좌표로 나타냈고 이를 분류하기 야코비안 행렬을 사용함. 이를 통해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되는 미분 방정식의 선형 근사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모델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와 미분 방정식을 통해 평형점을 알아본 후 각각의 평형점과 관련된 특성을 연구함.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아마 미적분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수치 해석법을 공부한 과정이 빠졌으면 이것은 약간 이제 너무 진로와 관련된 활동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진로와 연결시켰다 하더라도 뭘 했죠? 미분적 분학이나 수치 해석법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과 역량을 드러내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학생부를 갖고는 다 의대나 지대나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수학 세미나 보세요.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에서 오일러의 아름다운 선물 -1의 제곱근을 읽고 과거 복소평면과 드무합으로 정리를 학습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복소수 연산을 복소평면에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내고 역으로 평면 기하학 문제를 복소수에 대응시켜 대수적 방법으로 푸는 방법에 관심을 가짐. 기하학적 측면에서 복소수의 지도 가능성 고차를 읽고 2차원 벡터 공간으로서의 좌표평면과 복소평면의 대응, 벡터의 합성과 복소수의 덧셈, 뺄셈의 동등성, 복소수의 고사인과 회전 변환의 관계 등을 익히고 복소수 지수함수의 실수와 허수가 각각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오일러의 공식에 대해 학습함. 특히 오일러의 공식을 삼각함수의 1차 결합으로 복소수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벡터 공간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소개함. 이를 통해 추상적인 수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드러남. 복소수 연산의 활용으로 삼각함수의 덕셈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탄젠트 함수의 300의 공식 등 복잡한 삼각함수 항등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음을 설명함. 또한 증명하기 까다로운 평면 기하 정리를 복소수 연산을 활용해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간단하게 증명하는 것을 보여줌. 어떻죠? 교과 역량이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진로와 연결시키지 않아도 이게 수학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해도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의미 있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 본연의 것을 깊게 한다 하더라도 의대, 치대, 약대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교과 본연의 것을 깊게 하는 것도 교과 역량이 나타낸다고 한다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화학도 보겠습니다. 자, 질병의 종식을 읽으며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알아본 후 코로나19 감염 후 심장합병증의 원인을 산화 스트레스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함. 4년기 평형을 학습하면서 혈액의 완충 용량에 궁금증이 생겨 생화학을 참고로 헤모글로빈의 작용을 화학 평형으로 분석한 후 핸더슨 하셀바우 방정식을 이용하여 pH 7.4를 유지하기 위한 CO2와 HCO3 비율을 계산하여 발표함. 이 과정에서 pH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에 궁금증이 생겨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린 관련된 영어 논문을 스스로 찾아 읽음. 에너지 대사 과정을 생화학적으로 분석하며 과잉되면 미토콘드리아 케톤체 함성이 증가하는 케톤산증을 찾아보며 pH 회복을 위한 호흡성 보상 기전으로 과호흡이 일어나 혈액의 pH를 높이는 것을 이해하고 체내 pH는 헤모글로빈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의 작용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이해함. 사고를 확장하여 치료법으로 투여를 제한하고 실제 치료법 알아보는 조사를 진행함. 과잉의 연기 투입은 세포에 이온을 세포 내로 대량 이동시켜 저칼륨 혈증으로 부정맥 유발한다는 학술자를 읽으며 면밀한 치료를 위해 생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성을 시사한 보고서를 작성함. 이랬죠.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로랑 화학도 연결시켰지만 뭐냐면은 생화학을 갖다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이렇게 이제 학술자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린 저런 그 영문학술자를 읽으면서 공부한 과정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교과 역량의 핵심은 진로하고 연결시켰다고 해서 연결시키면 안 되나? 이제 교과 본연의 것을 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학에 의해서 교과 본연의 것을 깊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진로하고 연결시켜도 좋은데 단 교과 본연의 이렇게 생화학이라든지 아까 일반 생물학이든지 교과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진로 분야의 어떤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제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의대에 들어가는 내신이 안 좋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친구도 가천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가천대 의대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안 좋다 보니까 치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 만약에 내 학생부가
다 의대 중심이었는데 내신이 덜 나와서 치대도 가고 싶어. 내 학생부로 치대 가능할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심학습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으면은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 그 로드맵을 갖다 교과 역량이 나타나는 학습 과정을 충분히 나타내고 이걸 바탕으로 로드맵을 갖다 하나는 의대, 하나는 치대 이렇게 짜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치대 관련해서 그 치아 재생을 유도하는 생물학적 기전 추천 주제가 있는데 도서가 뭐죠? 구강 조직 발생학이죠. 여기서는 미분 방정 의식을 이용한 T세포 증식 과정 탐구. 근데 도서가 참고 자료가 뭐죠? 학습과 면역학이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또 임상 시험을 위한 통계 분석 위험별 반복 적용 분야 탐구는 수술 보건 통계학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삼투 농도는 도서 생화학 및 유기화학이죠. 학습하는 과정이 유전성 피부 질환과 병인에 대한 고찰도 NCBI 논문과 의대생을 위한 피부과학인 거고 항체의 구조와 항원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고찰도 면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아토피, 그다음 구강암과 관련된 바이오마커 이거는 이제 관련 기사 있고 그다음에 관련 도서 암의 분자 생물학인 거죠. 여기서 보면 줄기세포화 분화 조절, 줄기세포 공학, 암과 면역학, 암 전략, 면역학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로드맵을 갖다 추천을 해줘서 이제 의대에 합격한 학생인데 의대와 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심학습한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치대를 가려고 하든지 약대를 가려고 하는지 활동들을 갖다 깊이 있는 학습 과정, 공통이 되는 예과 과정의 학습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좀 활동들을 갖다 한두 가지씩 나타낸다고 하면 의대, 치대, 약대 이렇게 지원하시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 2,000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 학생부를 갖다 분석을 하셔갖고 깊이 있는 학습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원하자는 학과에 대한 것들을 갖다 그 메인 테마로 잡아서 이런 그 활동들을 나타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대, 치대, 약대 이렇게 골고루 지원하셔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